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민망하네. 제 모든 영상이 지금 29로 보이는데 오늘은 1월 24일이에요. 이 명상 인력을 매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해볼 계획인데요. 영상을 킨 이유가 책이 도착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집에 있는 책들도 정말 반 이상 안 읽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집에 있는 좋은 책들, 제가 좋아서 또 소장을 한 걸 거잖아요. 있는 걸 많이 읽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으나 근데 선물로 받는 건 괜찮잖아요. 1월 중순쯤에 생일이었는데 매년 가족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책을 받고 있거든요. 책이 아무래도 오래오래 소장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직접 고르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생일 선물로 받은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막 양장본, 막 벽돌책 이런 책들을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책들 뽑아왔거든요. 이 벽돌책이잖아요. 근데 아직 못 읽었어요. 자유만 요 정도 읽었다. 제가 벽돌책을 은근 잘 못 읽더라고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된 건. 오히려 전자책으로 된 벽돌책은 잘 읽거든요. 누워서 계속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종이책은 잠깐만요. 제 밑에 작업하던 친구들이 뜨개실을 위한 코너를 더 늘려야 되나? 커피도 마시고요. 근데 벽돌책은 어쨌든 누워서 읽기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읽으면 진짜 자세 안 좋은 거 아시죠? 너무 무겁다 보니까 독서대를 이렇게 또 놓고 또 앉아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책상에 잘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는 행위는 저에게는 컴퓨터 일을 할 때, 독서는 좀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게 저에게는 진정한 독서인데 어렸을 때 해리포터 어떻게 그렇게 잘 읽었는지 몰라? 걔도 엄청 두껍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과오를 잊지 않고 이번에는 두꺼운 책이 아니라 진짜 그냥 소장하고 싶고 분명 읽을 게 뻔하고 좋아할 게 당연한 책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시리즈를 이렇게 통으로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요? 어머! Books Cats Life is Good. 언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됐대, 알라딘? 네, 바로 프랑스와즈 4강 시리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가 있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우선 여성 작가인 것 같아요. 국내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천산란, 김초엽, 박완서 작가님들이 계시고 해외에서는 뭐 아멜리 노톰브, 뭐 제인 오스틴, 아니 에르노, 버지니아 울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작품들을 돌이켜보면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많거든요. 제가 조금 추천하는 여성 작가 책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단 움직이지 않고 3권만 뽑아볼게요. 수전 선택의 우울한 열정, 광기와 열정 넘치는 예술가들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오래전에 읽어서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 제인 오스틴의 에마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인 오스틴 책이야말로 거의 다 벽돌책인데 제가 다 읽었네요.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노생거 사원, 설득 다 읽었어요. 이걸 뺄 순 없죠. 델러웨이 부인. 저는 버지니아 울프 책들 중에서 등대로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이 델러웨이 부인도 재밌게 읽었어요. 또 아직 읽고 있는 슬픈 짐승인데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며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공룡과도 같아서 모든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즐긴다. 근데 보니까 다 이제 해외 또 여성 작가 책들인데 제가 국내 여성 작가 책들도 매우 좋아하거든요. 언제 한번 좀 여성 작가 책들을 마구마구 추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여성 작가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또 고민해 보자면 고등학생 때인가 읽었던 프랑스와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예요. 미친 전개감을 지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저랑 어떻게 보면 또래였을 텐데 매우 젊은 나이에 그런 작품을 썼다는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강의 책을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는가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읽은 사강의 책은 3권밖에 없어요. 슬픔이여 안녕,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패배의 신호. 이 3권은 저의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았던 책들입니다. 근데 슬픔이여 안녕은 19살에 썼고, 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양가의 처녀로는 발 디딜 곳이 못 되는 카페에 자주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고 위스키를 마시며 재즈를 즐겼으며 그래서 1953년 개강한 첫 학기 학사 경고를 받는데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 바캉스를 즐기다가 요트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서 심심한 나머지 6주 만에 쓴 소설이 바로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합니다. 50만 부나 팔리고 비평가상을 받고 주인공이 17살의 세실인데 엄마는 이제 일찍 여의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사랑에 빠지는데 거기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이제 자극하기 위해 세실은 첫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을 꾸미게 되는 이야기인데 아빠의 재혼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슬플 수 있는 그 사건을 내면으로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여 안녕이 굿바이가 아니라 헬로우 슬픔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19살에 썼다니. 그다음에 읽은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39세 이혼 경험이 있는 폴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태감을 느끼는 거죠. 어느 날 14살 연하, 25세 아주 잘생긴 시몽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시몽은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사랑을 고백해 오는데 그런 불안한 삼각관계를 이제 그린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이제 패배의 신호이거든요. 능력이 없지만 젊고 아름다운 이제 루실이라는 30살의 여성 주인공이 있고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유한 남성과 연애를 하면서 그에게 물질적 혜택을 받으며 그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파티에서 동갑내기인 아주 잘생긴 앙투안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 또한 부유하고 연상인 또 여성과 연애를 하면서 물질적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 사랑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응원받을 수도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미래밖에 없는데 아주 깊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둘의 어떻게 보면 보호자이자 둘을 매우 사랑하는 그 연상의 여성과 남성은 또 불안하게 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어른들의 사랑? 동시에 사랑도 곧 쾌락이 아닌가? 이런 양가의 감정과 시각을 가지며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anyways, 그렇게 저는 사강의 책을 딱 3권만 읽었음에도 저의 베스트 작가라고 꼽는데 사강의 시리즈를 주문을 했습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이고요. 소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리커버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푸른 상은, 한 달 후 1년 후, 길모퉁이 카페, 마음의 파수꾼, 어떤 미소 이렇게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우선 파스텔 톤의 표지도 너무 이쁘긴 한데 하드바운드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버리지 않고 오래 간직하는 책들은 결국 하드바운드 책들이잖아요. 책의 순서는 출간일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책을 언박싱 한 것만으로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제가 여러 여성 작가들의 전작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큰 책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문체의 변화는 있겠지만 작품들에서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 겹쳐지는 인물들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또 찾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알다 보니까 너무 좋은 작가를 만났을 때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다 읽어버리라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사강의 책숲에서 곤히 행복하게 독서를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유사 북레스트에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읽고 있는 책들은 북레스트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틈새 광고, 재고가 몇 개 안 남은 사유사 편백 북레스트이고요. 숨량이 미쳤고요. 이렇게 읽고 있는 책들을 지금 총 5권이잖아요. 한 7권까지도 가능하고 가장 최근 읽고 있는 책들은 이렇게 펼쳐서 올려둘 수 있습니다. 책들을 위한 작은 집 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 두꺼워요. 원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튼튼하고 인테리어에도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고요. 저는 또 재밌게 독서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너무 재밌겠다.